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인데요. 녹음하는 날짜는 28일입니다. 원래는 집에서 녹음을 하거나 카페에서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학교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카페를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사람이 많거나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녹음을 진행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그냥 야외로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한데 그냥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ESPN과 야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특별하게 투수감사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일정상의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야후 롯데시리는 크게 뭐 영향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한 시즌을 놓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만 HJC 헤드리그에서 좀 경기 수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뭐 결과를 리뷰해 보자면 일단은 저희 팀이 8승 7패 1무로 간신히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에 이제 좀 경기 수가 많은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일단 샬럿 선수들, 또 시카고 선수들, 뉴욕 선수들, 이 세 팀의 선수들이 한 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샬럿에는 캔버 워커, 드와이트 하워드 4경기, 그리고 시카고에는 크리스턴과 마카넨, 그리고 막판에 제리언 그랜트까지 추가가 돼서 네, 또 8경기에다가 플러스 1경기 9경기였고, 포르징기스 또 4경기였는데 한 경기를 결장하면서 3경기. 네, 이렇게 5명이 4경기씩 뛰니까 저희 팀에서는 4경기 뛰는 선수가 타우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타우스랑 제러잭, 예. 또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크게 뭐 기억나는 점이 없는 거 보면은 네, 필라델피아 4경기였나? 어쨌든 네, 그래서 주력 선수들이 한 경기씩 덜 뛰고 더 뛰는 게 굉장히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영향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숨죽이면서 한 주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일단은 제가 주 초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경기 수를 체크해 보는데 한 5경기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면 누적수 다 뺏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평균 스탯 같은 거는 일단 다 잡아놓고 보자. 왜냐하면 하워드 같이 자유투를 잘 못 넣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존재를 하면은 일단 자유투를 거의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턴오버라든지 또 야투, 자유투, 또 3점 슛률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다 잡아놓고 ATO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6카테고리 다 잡아놓고 나머지 누적 카테고리는 좀 해볼 만한 카테고리들 그걸 집중적으로 노려서 그걸 한번 가져와 보자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 금요일까지는 6승 9패 1무 그 정도 해서 쉽지 않은가 보다 했었는데 다행히 토요일, 일요일날 좀 많이 뒤집었는데 마지막 날에 좀 브루클린 두 선수들이 갑자기 아웃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좀 놓친 카테고리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야투율, 자유투율, 3점 슛률, 3점슛 개수, 그리고 어시스트, ATO, 턴오버, 그리고 팀윈이 정말 마지막에 결정이 나는 바람에 브루클린의 RHJ를 영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제 경기에 갑자기 뛰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리는 바람에 아웃됐었는데, 그래서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히 브루클린이 멤피스를 꺾고 이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팀인 동점 상태에서 1승을 추가해서 위닝 시리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야투 메이드, 그리고 또 스틸 동점인 것 좀 아쉬웠고, 그리고 득점도 2명 떴으면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더블도 RHJ 리바운드 터지면 한번 해볼만하죠. 동점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블락, 리바운드, 오펜 리바는 하워드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쉽게 범접할 수 없었고, 저희 팀이 이상하게 턴오버가 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제일 많은 선수가 미들턴, 이 외에는 뭐 타우스, 콜리나 어땠고, 근데 나머지 선수들 다 그냥 그럭저럭 턴오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는 턴오버를 별 신경 안 쓰는데
네, 어쨌든 저희 팀에서 잘했던 선수는 JJ 레딕. 네, 레딕이 정말 알토란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인상 깊었던 경기로는 25일 올랜도전 29득점 5리바운드 1어시인데 3점 슛을 8개 넣었습니다. 야투 18개 던져서 10개 넣었는데 그중 8개가 3점 슛. 33분을 뛰면서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단 레딕을 제가 드래프트에서 뽑지는 못했는데 두 리그 다 트레이드로 데려왔었죠. ESPN은 2대2, 야후는 1대1로 데려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이 들었던 게 레딕이 이제 클리퍼스에서 8, 9밀 정도 받다가 이제 필라델피아의 단년 계약으로 23밀 받고 이적을 했는데 23밀을 받을 정도면은 어느 리그를 가든 또 NBA, MLB, 뭐 NHL 그런 걸 다 떠나서 23밀 연봉 받는 선수라면은 팀에서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겠구나. 무조건 주전으로 뛰게 해주면서 다치지만 않으면 평균 출전 시간 30분을 넘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레딕이 훨씬 클리퍼스에 있을 때보다는 롤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았고 시범 경기만 봤을 때 그래서 뭐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던 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좋은 게 어시스트가 3.5개인데 턴오버가 거의 1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ATO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득점 뭐 3점 슛 다 좋고 뭐 야투나 저격들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ATO가 뜬금없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선수를 트레이드 불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놓고 지금은 전혀 딜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야투리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슈터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 선수가 막 벽돌 던지듯이 투석하듯이 막 던지는 타입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터지는 날은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TJ 맥코넬인데요. 벤 시몬스가 잠깐 부상당해서 이제 결장한 사이에 이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가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역시나 올랜도전에서 15득점 7리바운드 13어시 3스틸 1블락 그리고 3점슛 1개 이렇게 기록하면서 더블더블을 기록해줬어요. 전혀 예상 못했고 데려올 때만 해도 그냥 어시스트가 없어서 어시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데려왔던 선수였었죠. 지지난주 막판에 데려왔었는데 콜리가 아웃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어시스트를 해줄 만한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시스트만 바라고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더블더블을 해주는 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담비 같은 소식이었죠. 다만 이제 상대팀에 워낙 더블더블 많이 해주는 파워드 마카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개 차이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팀이 아마 그동안 리그 치르면서 더블더블 7팩 기록한 거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마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이제 시몬스가 복귀해서 조금 미미했었는데 그래도 11득점 뭐 3어시스트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몬스가 또 발목을 접질린 채로 또 나갔기 때문에 다음 경기 또 주전으로 올라설지 아니면 백업으로 출발할지 그건 아직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맥코넬도 그 필라델피아 내에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를 해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 위닝샷도 꺾고 뭐 트리플 더블도 한 적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필라델피아가 활용 가치를 많이 발견해내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좀 잔부상이 있긴 한데 다치지만 않으면 크게 한 자리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벤 시몬스가 물론 지금 거의 매직 존슨 1년차 또 르브론 1년차에 버금가는 활약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맥코넬이 또 해줄 수 있는 것 시몬스가 해줄 수 없는 거를 맥코넬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이제 강팀을 만나고 또 플레이오프를 바라볼 때 분명히 맥코넬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제 또 정규 시즌에 계속 연습을 할 테고요. 뭐 코치진들은 알고 있겠죠. 시몬스의 약점을 맥코넬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좀 이 선수를 원래 단기 카드로 쓰려고 그랬는데 약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이 선수는 오히려 아끼고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 제럿잭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경기 수가 적어가지고 이번 주에 제럿잭을 드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제럿잭 얘기를 하자면 오늘 경기는 조금 미미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쏠리는 바람에 완전히 가비지가 되어버렸고 뭐 추격은 했다고 하지만 질질 끌려가는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고 24일 애틀란타전 10득점 4리바운드 14어시 그리고 휴스턴전 10득점 5리바 8어시 네,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잘 하다가 맨날 브루클린에서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이었나요? 그걸 다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애틀랜타로 복귀를 했었는데 거의 뭐 지난 시즌은 그냥 회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기록도 거의 못 뽑아내고 이대로 그냥 은퇴하나 보다 했는데 뉴욕이 어떻게 데려가서 지금 다시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득점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은데 득점에 비해 오히려 어시스트가 더 많은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활약인 것 같고, 이외에 뭐 턴오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경험이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베테랑 가드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제가 이 선수를 뭐 길게 데려갈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계속 써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단기 카드로 데려오려고 했다가 지난주에 FA 카드를 한 번밖에 못 썼어요. 버릴 선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저희 팀은 강한 팀이 아닌데, 네, 의도치 않게 좀 FA 찬스를 쓰는데 굉장히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이제 지난주에 2차례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서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그 경기수가 모자랄 때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FA 찬스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레이드 카드를 적극 활용해서 경기수를 좀 늘리는 거. 근데 뭐 쉽지는 않죠. 사실 트레이드 카드를 평상시에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투수감사절 같은 연휴 기간에 또 경기수가 다들 적은 걸 알 텐데 그거를 성사시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메이드를 2차례나 해내서 랜델과 아미누를 주고 트레버 아리자와 그렉 멀러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아미누는 어차피 아웃된 상태여서 4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랜델이 2경기 또 아리자가 2경기였는데 트레이드 당시에 이제 랜델이 이미 한 경기를 소화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멀로는 한 3경기 정도 있었는데 웃기게 첫 경기에 더블 했던 경기는 벤치에 박아뒀고 나머지 2경기는 다 스타터에 올렸는데, 오히려 스타터에 올린 경기는 그냥 미미했었던 좀 흑역사 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드는 이제 주 후반에 진행을 했었는데 자마이칼 그린과 마기프 모리스를 주고 또 데릭 페이버스와 론데올리스 제퍼스 RHJ를 받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마이칼 그린 같은 경우에는 FA로 제가 데려와서 4경기 쓰고 바로 내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좀 장사를 잘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릭 페이버스는 지금 루디 고베어가 어떤 상태에서 혼자 이제 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RHJ는 지금 브루클린에서 새롭게 발견한 보물처럼 이제 대우받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가 어제 경기 다쳐서 어제 오늘 다 나오지 못했었죠. 마키프도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우브레가 이제 좀 워싱턴의 코어 자원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지 우브레보다 출전 시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밀어주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키프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느낌?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하면 훨씬 야투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똥상경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서로 그냥 그 경기 수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팀은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같고 저 팀은 좀 더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3점이 핵심이죠. 자마이카린도 3점 하나씩 넣어줄 수 있고 마키프도 3점을 한 1.5개까지 바랄 수 있는데, 반면에 제가 받아온 선수들은 3점이 아예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3점 슛 개수가 약간 좀 변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블을 좀 더 챙길 수 있었고요. 그렇게 ESPN 좀 길게 얘기해봤고, 야후를 오랜만에 전체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14위로 139점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촘촘해요. 뭐 지난 시즌에도 촘촘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약간 좀 10점 단위로 한 2팀, 3팀 그렇게 엮여 있는 것 같고 130점대 좀 여러 팀들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20팀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아직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위권 다툼도 좀 치열한 편이고 아직은 좀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까지, 하위권은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올라올 수 있겠죠. 네. 저희 팀 지난주 이제 토탈 스탯인데 잘했던 선수로는 타지 깁슨을 뽑고 싶습니다. 일단은 노벰버 20 샬럿전에서는 제가
운 좋게 벤치로 내렸었어요. 뭐 경기수 조절하느라고 다 뺐었는데 이날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거 괜히 데려왔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 올랜도가 계속 오늘 많이 나오네요. 올랜도전에서 네, 24득점 9리바운드 거의 뭐 야투 거의 다 넣었어요. 그랬고 마이애미전은 약간 모자랐지만 피닉스전, 네, 올랜도랑 요즘 피닉스 만나면 거의 버프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6득점 14리바운드로 더블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타지 깁슨이 시즌 개막하고 한 20경기 정도 진행을 한 상태에서 지금 7차례 정도 더블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죠. 그래서 타지 깁슨 사실 어느 팀에 가도 굉장히 쓰임새 있고 또 많이 중용받을 타입이기 때문에 어느 팀에 가든 크게 망할 것 같다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네, 심지어 뭐 뉴올리언스에 가도 살아남을 구석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이제 류 윌리엄스랑 마커스 모리스 주고 타지 깁슨이랑 랜돌프를 받아왔었는데요. 랜돌프를 이바카 주고 팔았었어요. 네, 이번 주에. 네, 이바카 오퍼가 갑자기 왔길래 봤더니 처음에는 MKG를 제시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놀랬어요. MKG가 그냥 거의 FA로 데려온 선수나 마찬가지인데 3라운드 드래프트 했던 이바카를 그렇게 제시하면은 분명히 투표로 넘어갔을 때 비토가 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급을 올려서 대우해드리는 차원에서 네임밸류를 대우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랜돌프를 제시를 해서 1대1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타지 깁슨은 갖고 있고 랜돌프를 팔아서 이바카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네, 어쨌든 타지 깁슨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해줘서 굉장히 좋고, 일단 고베어가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저는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더블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했던 선수로는 드레이먼드 그린. 네, 오늘 지금 방금 끝난 경기도 그냥 14득점 8어시까지 보고 접었는데 제가 결국에 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너무 득점이 없어요.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최근 5경기만 봐도 한 경기 결장하고 8득점, 5득점, 4득점, 6득점. 근데 뭐 리버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 이 선수를 1라운드로 뽑은 팀들은 굉장히 좀 불쾌하죠. 네. 최소한 10득점은 넘겨줘야지 그냥 뭐 1라운드로 뽑았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10득점조차 못 채워줬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틸 블락까지 채워주는 건 좋긴 한데 네,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 리뷰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그 업앤다운 탑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탑3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업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카일 라우리입니다. 라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부활을 선언을 했죠.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벌써 FA 계약을 하더니 들어놓기 시작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좀 슬로우 스타터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난 3경기는 3경기 연속 더블 했는데 어시스트로 더블을 한 게 아니라 리바운드로 더블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약간 흡사 좀 웨스트브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담스 리바운드 뺏어먹는, 발렌슈나스 리바운드 뺏어먹는 라우리. 네, 어쨌든 뉴욕전 25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2스틸 1블락, 그리고 인디애나전 24득점 10리바운드 8어시 3스틸, 그리고 애틀랜타전 15득점 13리바 6어시 1스틸. 그냥 고루고루 다 해줬어요. 야투도 뭐 그렇게 그냥 거의 5할때 거쳤고 3점 제투 다 넣었고 3점슛 4개 이상. 네, 특히 애틀랜타전에서는 27분 뛰면서 그렇게 15득점 13리바운드 6어시스트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지금 이제 뒤에서 얘기할 데로잔과 좀 대조적으로 오히려 지금 좀 굉장히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지금 치고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약간 평소의 라우리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원래 라우리는 초반에 미친 듯이 버닝 하다가 시즌 후반기 되면 퍼져가지고
비리비리 하다가 뭐 플레이오프 가서 그냥 하다가 결국엔 토론토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FA를 계약을 하면서 무슨 뭐 일이 있었는지 좀 시즌 초반 운동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부진을 했다가 근데 좀 몸 풀리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를 한 20픽, 21픽 2라운드 초반, 극초반 때 뽑았을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굳이 뭐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지도 않고 그냥 써보겠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최고로 안 좋았던 경기가 11월 5일 워싱턴전 2득점 1, 2바 1어시였네요. 이때 플래그런트 파울 2개 연속 받고 퇴장당했었죠. 이거 빼면은 딱히 뭐 9득점 5리바 4어시 하는 경기 그 정도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정상 궤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드와이트 하워드인데요. 앞서 얘기했었죠. 네, 정말 악몽 같았던 드와이트 하워드였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클리퍼스전은 아니고 미네소타전부터 4경기 동안 저희 팀과 맞붙었었는데 4경기 전부 더블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일단 클리퍼스 18일 경기부터 5경기 연속 더블을 진행하고 있는데, 클리퍼스전 16득점 16리바 1블락, 그리고 미네소타전 25득점 20리바 4블락. 그때 타운스를 완전 털어버렸죠. 네, 저희 팀에 타운스가 있는데. 네, 그리고 워싱턴전 26득점 13리바 1블락, 그리고 클리블랜드전 20득점 13리바 1블락, 뭐 거의 도플갱어인가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전에서도 10득점 11리바. 네, 블락은 없었고, 뭐 자유투는 사실 이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딱히 뭐 자유투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유투까지 말하시면 그건 좀 지나친 욕심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하워드에 대해서 악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1차 스탯만 좋고 2차 스탯 개쓰레기다, 뭐 리바운드 하는 만큼 턴오버를 해야 되니 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자유투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근데 저는 하워드를 보면서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중2라운드에서 뽑아서 잘 써먹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워낙 샬럿이 좀 그렇잖아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선수가 하워드고, 하워드의 건강한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 뭐 쉬는 경기 없이 계속 뛰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 애틀란타에서 말아먹었던 거랑 그 전에 이제 휴스턴 말년에 있을 때 어땠는지, 카펠라이한테 밀려가지고 벤치에 짱 박혀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트레이드 카드로 내놔도 상관없지만 FA로 버릴만 한 급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하필 저를 만나서 그렇게 저희 팀의 리바운드와 블락을 짓밟아버리는, 더블까지 짓밟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위닝 시리즈 기록을 했는지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쨌든 하워드를 갖고 계신 분도 약간 라우리 보유하신 분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하워드 같아졌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라우리에 비하면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죠. 라우리는 이제 시즌 후반에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 하워드는 만성적인 좀 허리 디스크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금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팀을 컨셉을 좀 바꿔야겠다 싶은 분들은 빨리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출전 시간도 뭐 30분대 못 넘게 그냥 관리를 해주고 있긴 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허리 아프면 들어눕기 때문에 허리는 관리해야죠. 어쨌든 그렇게 하워드까지 얘기해봤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본 선수는 노비츠키입니다. 노비츠키는 제가 야구에서 뽑았다가 켄트 베이저머와 트레이드를 해버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좀 회춘을 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보스턴전 14득점 11리바운드 2어시스트, 이 경기 거의 잡을 뻔했는데 보스턴이 갑자기 종료 30분 전에 동점슛 넣고 연장 가서 털어버려가지고 결국엔 댈러스 역전패했던 경기였죠. 그리고 멤피스전 13득점 8리바운드 2스틸, 그리고 OKC전 19득점 5리바운드 4어시 그리고 2스틸. 그리고 오늘 경기는 약간 무진했습니다만 댈러스가 또 샌안토니오한테 몇 점 차로 계속 리드 유지하다가 결국엔 뒤집혀가지고 졌었죠. 뭐 3점 슛도 3개 4개, 뭐 보스턴전에는 없었고,
그리고 야투도 굉장히 난사하지 않고 좋았고, 좀 인터뷰를 들어보는데 시즌 초반에는 좀 게임 체력이 안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좀 게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지금은 이제 다리에 좀 근력이 많이 붙어서 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고, 또 그거를 스탯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노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스탯이 좀 하락한 게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또 슬로우 스타터들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슬로우 스타터들이 이제 20경기 정도 뛰고 나니까 이제 좀 몸 풀렸네, 한번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뛰는 약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노비츠키도 시즌 1호 더블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노비츠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선수를 FA로 버릴까 이 생각도 하신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당분간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베이주모 좀 아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베이주모는 아무래도 3점슛이랑 스틸 쪽에서 좀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야구에서 스틸이랑 블락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게 업탑 3 다 얘기해봤고, 이제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라우리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데로잔입니다. 데로잔이 사실 지난주에 이주의 선수를 받았었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잘했더라. 지난주에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업에 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 뽕에 취해 있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 상을 받고 약간 좀 현실에 안 좋은 건지 지난주에 좀 많이 똥을 쌌어요. 특히나 이제 좀 돋보였던 게 애틀란타전 2득점 2리바운드 8어시 28분 뛰고, 네, 야투 5개 점수 하나 넣고, 나머지 경기도 좀 워싱턴전 33득점 8리바 6어시 찍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추락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뉴욕전 18득점 6리바 4어시, 인디애나전 13득점 3리바 2어시 3스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로잔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직도 그냥 3점슛을 장착을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자유투 짤짤이 하는 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토론토 같은 이제 동부 컨퍼런스 강팀에서 3점 슈터 스윙맨이 3점 슛을 아직도 한 개를 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연봉도 이제 20몇 명 받을 텐데 3점 슛 한 개는 기록해야지 인간적으로 상위 픽에서 뽑아줄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스탯이 굉장히 업됐죠. 평균 23득점 4리바운드 5시, 이 정도면 거의 헤이워드? 네, 보스턴의 헤이워드가 유타에 있을 때, 유타 마지막 시즌에 있을 때 보여줬던 스탯인데 3점 슛 차이가 좀 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데로잔은 드래프트 할 때는 항상 제외시키고 보는 편이에요. 웬만해선 트레이드 카드로도 거의 잘 안 쓰고, 이럴 거면 그냥 3점 슛 안 쓸 거면은 그냥 빅맨들, 야투율 더 좋은 빅맨들을 써서 2점 슛을 채워가지 뭐하러 3점 안 되는 스윙맨을 데려와서 야투율을 잘못했다가 극악으로 떨어지게끔 하는지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잘 안 쓰는 타입입니다. 어쨌든 지지난주 천당이 있었다면 지난주는 거의 지옥으로 떨어졌었으니까 빨리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우리도 이제 슬로우 스타터처럼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요. 그래야 토론토가 지금 이제 보스턴, 클리블랜드 뭐 1등은 조금 힘들겠고 클리블랜드랑 2등 싸움을 해야겠죠, 최대한. 네, 이렇게 데로잔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에반 포니에. 네, 지금 NBA에서 역대급 DTD를 시전을 하고 있죠. 서부에는 멤피스, 그리고 동부에는 올랜도인데 서부 멤피스는 조금 할 말이 있어요.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서 주축이었던 랜돌프, 또 토니 앨런, 이런 선수들이 나가면서 이제 중심점을 잃은 데다가 홀리까지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무기한 결장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뛸만한 선수가 마크 가솔, 타이릭 에반스, 마리오 찰머스, 챈들러 퍼슨스는 언제 또 드러날지 모르는 선수인데다가 찰머스는 아킬레스건 다쳤던 경험 있고, 또 타이릭 에반스는 워낙 대표적인 유리몸이기 때문에 언제 또 깨질지 모르는 선수예요. 그래서 마크 가솔도 심지어 발골절로 한 시즌 통으로 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시한폭탄인데 결국에는 피지델 감독이 잘렸죠. 8연패를 기록을 하고, 좀 한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마크 가솔이 그런 인터뷰까지 할 정도면은 멤피스의 지금 팀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림 잡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올랜도도 지금 동부에서 역대급 DTD를 시전하고 있는데 초반에 사실 슛감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긴 했었어요. 그거는 대충 예상을 하고 다시 평균 회귀하겠구나 싶었는데 평균 회귀를 넘어서 지금 거의 바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도 인디애나전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9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피츠데일 감독은 8연패 찍고 잘렸거든요. 근데 과연 보겔 감독이 잘릴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워낙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은 해고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천하의 보겔 감독이라고 해도 저는 보겔 감독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인디애나에서 폴 조지를 그렇게 키운 것 뿐만 아니라 인디애나 페이서스라는 팀을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을 시켜서 마이애미를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았던 팀이었어서 그거를 키워낸 데는 보겔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올랜도도 이제 에런 고든, 폴 조지로 제2의 폴 조지를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다 그냥 물론 뭐 탑 S급 티어 그 유망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B뿔에서 A는 등급받을 수 있는 유망주들. 그러면은 뭐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몇 년 내에는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몇 년 뒤에는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좀 많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페이커링 복귀하면서 좀 많이 페이스가 떨어진 것 같고, 네. 유타전 40점 차로 패했던 게 이 선수들이 지금 단체로 정신이 가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뷰셰비치 슛감 안 좋고, 포니에도 슛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페이트는 어시스트 하는 만큼 또 턴오버를 많이 해주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포인트 가드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유사 가드라고 해야 될지, 그 정도고, 로스도 지금 슛감 전혀 못 잡고 있고, 그나마 조나단 시몬스가 샌안토니오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나마 좀 정신줄 붙잡고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전도 다시 올라섰는데도 인디애나한테 졌죠. 네,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이바카를 그렇게 잘못 데려왔다가 또 팔아버리고 로스를 데려왔는데 로스가 또 이렇게 못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멤피스처럼 그렇게 충격요법을 가할 수도 있긴 한데 뭐 보겔 감독이 지금 겨우 2년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르기엔 너무 아깝다, 너무 이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올랜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코치 쇄신을 하든 뭐 선수를 갈든 빨리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코디 젤러인데요. 이 선수는 워낙 드와이트 하워드의 유탄을 너무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도 지난 시즌 굉장히 잘해줘서 드문드문 더블더블을 간간히 정말 기록을 많이 해줘서 이번 시즌에는 드래프트 하위 픽으로 많이 뽑혔었어요. 뭐 9라운드, 10라운드 막차 바로 위 그 단계에서 많이 뽑혔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워낙 지금 이제 샬럿의 빅맨들이 준 빅맨들이 많아가지고 마빈 윌리엄스, MKG, 코디 젤러, 또 드와이트 하워드 계속 로테이션 뛰다 보면은 지금 하워드도 29분대 뛰고 있죠. 또 MKG도 이제 부상 복귀해서 20분 넘게 소화하고 있고 최근 바툼도 돌아왔었다가 잠깐 지금 또 부상당해서 아웃됐지만 어떤 바툼 또 돌아오면 또 한 자리 또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코디 젤러가 지금 평균 19.7분 20분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더블더블을 단 한 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블락도 한 개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보니까 어떤 리그에선 지금 벌어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충분히 좀 출전 시간을 주면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로테이션을 좀 계속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냥 미미한 스탯들 밟아주고 있는 게 좀 아쉬웠어요. 네. 이 선수의 장점이 뭐 따로 있다고 들었었는데 스크린이었나? 네, 뭐 피켄롤이었나? 뭐 어쨌든 그걸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도와주는 좀 역할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선수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런 선수를 좀 자주 기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하워드가 샬럿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젤러는 아마 남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시즌에는 좀 더 활용 가치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하워드가 또 유니폼이기 때문에 하워드가 다쳤을 때는 어째 첫 번째로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안 맞는다면 버리는 것도 과감히 추천드리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선수 3명 모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 선수 3명입니다. 야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춥네요. 지금 4시인데 아직은 뭐 해가 지진 않았는데 슬슬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어쨌든 첫 번째 선수로는 아미어 존슨입니다.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죠. 뭐 연봉 한 11밀 받고 이적을 했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 뛰고 있습니다. 뭐 스탯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최근에 스탯이 조금 괜찮아 보여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20일 유타전 8득점, 13리바 4블락, 그리고 포틀랜드전 4득점, 11리바운드 2블락, 그리고 올랜도전 6득점, 6리바운드 1블락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필라델피아가 주전들 쉬는 시간에 백업으로 나와가지고 스탯을 쌓고 있는데, 야투 그냥 뭐 득점은 거의 안 하니까 뭐 5할 때 유지하고, 리바 그리고 블락 필요하신 분들, 백업 빅맨 필요하신 분들 충분히 한번 좀 써볼만하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팀인 카테고리가 있다면 충분히 팀인 카테고리, 뭐 클리블랜드 그런 강팀만 안 맞는다면 충분히 비벼볼 만한 필라델피아 팀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애드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는 트레이 라이스인데요. 밀셉이 이제 3달 결장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됐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레이 라이스가 사실 원래 덴버의 이제 페이워스 백업 빅맨이었는데 파워포워드였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드래프트하는 과정에서 덴버의 12픽과 유타의 트레이 라이스를 교환하는 그런 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타는 결론적으로 12픽으로 도노반 미첼을 뽑아갔고요. 또 라이스는 백업 빅맨, 그 밀셉의 백업 빅맨이 되었죠. 근데 밀셉이 이제 이렇게 3달 아웃이 돼버리면서 페리드가 물론 파워포워드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로테이션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4경기 보면은 레이커스전 10득점 8리바운드, 또 세크라멘토전 8득점 6리바운드, 또 휴스턴전 7득점 3리바, 멤피스전 6득점 4리바를 기록을 했는데, 뭐 출전 시간도 10분대 후반에서 20분대 초반 정도 있는데, 파워포워드 치고 3점 슛 하나씩 기록이 되는 거 10분 10몇 분 뛰면서. 그래서 페리드 당연히 주전은 올라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출전 안 한 경기도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라이스는 그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뛰긴 뛰어서 한 번쯤 볼이 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선수도 지난 시즌에 유타에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선수고, 떠날 때 이제 아깝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도노반 미첼이 그렇게까지 커버를 할 줄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라이스도 이제 밀셉이 3달 아웃되면서 이래저래 덴버를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라이스도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도노반 미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도노반 미첼에 뒤지지 않는 그 반대급부였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회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일본 선수는 마카웨. 네, 오늘 샬럿 선수들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마카윌, 네, 이번 시즌에 이제 샬럿으로 이적을 했죠. 시카고에서. 이 선수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데뷔 첫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트리플 더블에 9스틸. 그래가지고 트러블 더블을 하나 차이로 놓쳐가지고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선수가 있었는가 싶었는데, 그게 정말 거품의 정점이었죠. 물론 그의 신인왕은 타긴 탔죠. 근데 워낙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좀 얻어걸린 타입이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 여기까지 왔는데 샬럿 백업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 워커 쉴 때 이제 나와서 게임 조립하고 그러는데, 기대치를 낮추고 보면은 그냥 네, 괜찮아요. 그냥 백업포가 예전에 지난 시즌 샬럿 백업포가가 아마 세션스였던 것 같은데, 뭐 한 레이먼드 펠튼 뭐 그런 느낌인데, 다만 이제 관건은 최근에 캔버 워커가 팔꿈치 쪽을 잠깐 다쳐가지고 오늘 경기 좀 퀘스천어블이었던 걸 기억해요. 오늘이었나 내일이었나. 그래서 만약에 캔버 워커가 결정을 한다면 이 선수의 출전 시간 때 폭 늘 것이다. 30분대로 늘어나면
이 선수도 스탯 찍어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써볼만 하다. 또 샬럿도 지난주에 좀 4경기 뛰느라고 출전 경기수가 좀 적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캔버커가 빠진 자리는 충분히 메우고 남을 선수이기 때문에 3점 슛도 2개 정도 기록을 해주고 또 어시스트 또 스틸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짧게 애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뭐 신인왕 타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전부 다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야외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빨라진 감이 없잖아 있네요. 또 이번 주에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래저래 빠르게 준비를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기말고사를 이제 조금씩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휴식기를 가져야 될지 좀 재고 있긴 한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방송을 하고 한 2주 정도 쉬다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